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이에게 책을 언제까지 읽어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의 초등학교 4학년까지 책을 읽어줬습니다. 네, 전교 1등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읽어줬거든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한 이유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꾸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행하는 12가지 주제 강의 중에서 독서 고수편하고 국어 고수편 강의가 있어요. 네, 각각 1시간 20분짜리 집중 특강이고요. 네, 이것도 꼭 활용해 보시고요. 질문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아직도 책을 읽어달라고 하네요. 혼자 읽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읽어달라고 할까요? 언제까지 읽어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독서 강의할 때 참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3학년 아이인데 책을 읽어달라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3학년이면 꽤 큰 아이거든요. 네, 그리고 혼자 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자꾸 읽어달라고 하니까 네, 이제 이런 질문을 올리신 거죠. 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죠. 네. 그냥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너 이제 혼자 읽을 수 있잖아. 너 컸잖아. 그러니까 읽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유를 알고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자, 일단 아이들이 왜 자꾸 읽어 달라고 하냐면요. 편하기 때문이에요. 네. 혼자 읽는 것보다 읽어주는 게 누군가가 읽어주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혼자 읽는 게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죠. 네. 오히려 불편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 편한 게 좀 편한 게 아니에요. 아주 아주 많이 엄청나게 편합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 어떻길래 이렇게 뭐 아주 아주 많이 엄청나게까지 말할 정도로 편하냐. 자, 이 영상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뇌발달 이것만은 꼭 알자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세요. 네, 그럼 더 도움이 되니까. 자, 이제 혼자 책을 읽을 때 아이가 하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글자를 봐요. 사자라는 글자를 눈으로 먼저 봅니다. 근데 눈으로 봤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자, 눈은 그냥 볼 뿐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정보를 어디로 보내느냐? 뇌의 뒤쪽에 있는 후두엽으로 보냅니다. 네, 이거 우리 기억나세요? 우리 생물 시간에 막 열심히 외웠었는데 눈하고 연결된 거는 뇌의 뒤쪽이에요. 후두엽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후디업으로 보내고요. 후디업에서는 뭘 하냐면은 그 눈으로 본 저 있죠. 저 까만 거. 네. 저거를 시각적 심상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데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대충 파악해요. 네. 저렇게 생긴 모양 뭐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대충 파악합니다. 정보를 대충 파악한 다음에 그걸 어디로 보내냐면 각회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각회. 각회는 어디냐면은 우리 뇌에서 후두엽과 후두엽과 두정엽과 측두엽의 이 중간 지점, 네, 여기를 각회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뭐 더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각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후두엽에서 대충 파악한 문자 있죠. 네, 그거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갖고 뭐로 바꾸냐면 소리로 바꿉니다. 잘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속으로, 그러니까 소리 안 내고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뇌에서 이렇게 소리로 바꿔요. 소리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그 소리로 바꾸는 게 어디서냐면 각회라는 데에서 소리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그 소리 정보를 어디로 보내냐? 측두엽으로 보냅니다. 제가 앞에서 추천한 영상 있죠. 우리 아이 뇌발달 그거 꼭 알자 돼. 그 영상에 이 측두엽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는데 측두엽의 담당은 언어예요. 언어 담당입니다. 그래서 각회에서 바꾼 소리 정보를 측두엽으로 보내고요. 이제 측두엽에서 뭐 하냐면은 그 소리 정보 있죠. 들어온 소리 정보를 문자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사자라는 게 무엇이다. 저렇게 까맣게 생긴 저 두 글자짜리 있죠. 네, 저것이 저쪽 후디업으로 가서 각해에 지나서 사자라는 소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사자라는 소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사자는 뭔데 뭐 이렇게 해서 딱 그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축디업에서. 그래서 축디업을 이제 언어 담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사자만 볼 수도 있지만 사자와 호랑이가 싸웠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문장을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자도 바꾸고 와도 바꾸고 호랑이도 바꾸고 가도 바꾸고 싸웠다도 바꿨죠. 네.
그러니까 소리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해석을 했잖아요. 자, 근데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을 마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하냐? 전두엽에서 해요. 그래서 전두엽에서 종합적 음이파. 네, 그래서 아까 추천 영상에서 전두엽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차원적 사고 담당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다 연결이 되죠. 매치가 되죠. 네, 그래서 같이 보세요. 어쨌든 아이가 책을 혼자 읽는다는 거는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해서 후디업으로 갔다가 대충 파악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요 다른 부분 있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냐. 다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거는 뇌 전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전에 얘기하고 싶은 건 바빠요. 왜? 다 해야 돼요. 다 써야 돼요. 뇌의 거의 전 부분을 다 가동을 해 가지고 해야지 비로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바빠요. 눈으로 봐서 그거를 후디업으로 이제 정보를 보낸 다음에 후디업에서 대충 의미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각회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소리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측디업으로 보낸 다음에 측디업에서 그 의미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전디업으로 보내서 전디업에서 종합적으로 의미 파악을 하는. 네,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바쁘죠. 그리고 뇌 전체를 사용을 하죠. 뇌 전체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뇌 전체를 자꾸 쓴다는 얘기고 이제 독서량이 많아지면은 뇌 전체를 자꾸 쓰는 거를 자꾸 많이 하니까 뇌가 정보 처리를 빨리 하게 되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게 결국 뭐냐면 뇌를 잘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뇌를 잘 쓴다는 거는 뇌를 많이 써봤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똑똑해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뇌 전체를 고르게 네, 종합적으로 잘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독서입니다. 이거는 그냥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저 옛날 때부터 독서를 강조를 했던 거고 뭐 옛날 영재들 있잖아요. 뭐 이황이니 이윈이 이런 분들 얘기하면은 뭐 책을 많이 읽었고 막 다 그런 게 결국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무슨 4차 산업혁명이 오든 뭐가 오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요도, 독서의 중요도. 네, 그럼 독서가 되려면 읽기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읽기 독립에 대한 난이도와 중요도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2배 정도로 더 생각을 하셔라. 네, 이걸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건 역으로 무슨 얘기죠? 이걸 해내면. 그래서 제가 공부 전체 큰 그림에서 1순위로 얘기하는 게 계속 얘기하는 게 모국어 읽기는 얘기예요. 네. 그게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혼자 읽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서 잘 읽으면 그러면은 읽기에 능숙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뇌에는 이 모든 일,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동시에 자동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읽기에 능숙해진다는 거는. 근데 그게 10억분의 1초래요. 10억 분의 1초라고 합니다. 네. 근데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부모님들 이 텍스트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텍스트를 보시면서 거의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죠. 해석하는 게. 네. 읽기가.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가는 거죠. 능숙해지면은. 능숙해지면은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MS죠. 네. MS 하면 뭡니까? 컴퓨터. 네. 근데 이분도 나는 1년에 50권 이상의 책을 읽었고 책에서 참다운 지식을 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컴퓨터로 얻은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빌 게이츠 분이 자신의 자녀들한테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을 하고 책을 자꾸 보게 했다고. 네. 이런 이유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인제 제 영상 중에 요 독서 큰 그림 그리기 강의도 영상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럼 결국은 그럼 책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 고르시는 데 도움되라고 추천 도서 목록 그 영상도 올려 놨으니까 이 영상들도 챙겨 보시고요. 자, 반대로 책을 읽어 주면 어떨까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책을 읽을 때 아이가 할 일은 앞에서 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읽어 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는 봐요. 근데 사자라는 글자를 안 봐요. 그림을 봐요. 그림이나 사진을 봅니다. 이게 더 의미 파악이 쉽죠. 더 구체적인 정보죠. 네. 어쨌든 눈은 이걸 봐요. 근데 동시에 아이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읽어 주니까. 그게 뭡니까? 사자라는 소리가 들려와 버려요. 네. 눈은 이미지를 봐요. 그 이미지 영상도 이 과정을 거쳐서 가겠지만 훨씬 빠르겠죠. 네. 게다가 사자라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와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소리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축두엽이 바로 가동을 해요. 그래서 소리로
아까 앞에서 측디업은 소리를 가지고 개념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 측디업은 소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인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 소리의 이미지 두 가지 정보를 같이 이용을 해서 문자 개념을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이 해석이 얼마나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르겠어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걸 어디로 보내요? 전디업으로 보내서 종합적으로 의미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아이가 혼자 읽을 때와 비교했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글자를 눈으로 본 다음에 그걸 후드업으로 보내는 거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후드업에서 대충 의미 파악하는 것도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 뭐였죠? 요 사이에 있는 여기로 보내 가지고 그거를 소리로 바꾸는 것도 안 해도 돼요. 네, 그다음에 그 소리를 측디업으로 보내는 것도 안 해도 돼요. 거의 한 반 정도 안 해도 될 정도죠. 거기다가 더 유용한 정보인 뭐죠? 이미지, 사진 정보가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너무너무 굉장히 편하다. 네. 혼자 읽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주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아직 읽기 독립이 충분하지 않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책, 보고 싶은 책을 아주 매우 많이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 네,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네, 책을 읽어줬을 때. 그다음에 책을 읽어주면은 아이가 그 그림을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더 쉬워지고 더 재미있어지고 또 이제 상상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책 읽는 재미에 더, 책을 보는 재미에 더 깊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책을 읽어줄 때 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부모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인간이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저희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막 문고판 갖고 오면은 와 그냥 한 권 다 읽고 나면 진짜 진이 빠져요. 네, 그리고 소리를 낸다는 거는 에너지를 그만큼 더 쓰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 기가 빠진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그림책 한 권 갖고 왔는데 정말 열심히 읽어줬는데 또 읽어달라고 해요. 그럼 점점 목소리가 네, 처음 읽어줄 때는 뭐 등장인물 5명이면 목소리가 5가지였는데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으면 점점 목소리가 같아지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자 그래도 이제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네, 어른이니까 좀 더 참아내야죠.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읽기 독립의 난이도와 중요도가 정말 크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하다. 네, 이거를 더 깊게 네, 더 절실하게 이거를 딱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단 동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읽어주는 거 짧으면 2년, 길면 4년입니다. 네, 4년. 네, 열심히 읽어주는 거. 네, 그래서 일단 유치 시기는 읽기 독립 전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최대한 많이 읽어줘야 돼요. 최대한 많이. 네, 그래서 읽기 독립으로 넘어가는 거를 최대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읽기 독립 시기가 7세 1학년이잖아요. 네, 요때는 어려운 책은 읽어줘야 돼요. 네, 읽기 독립이 그러니까 읽기 혼자 읽기 자체가 어려운데 어려운 책을 주면서 그 어려운 혼자 읽기를 하라고 하면은 어려운 게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쉽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책은 읽어 주고요. 읽기 독립 때요. 그리고 쉬운 책을 혼자 읽게 해 줘야 돼요. 왜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5살 6살 아이들 또는 6살 7살 아이들이 혼자 읽으라고 할 때 3세용 보드북을 막 본다고. 네,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혼자 읽어보려고 하는데 만만한 게 그 책들인 거예요. 글량도 적고 그다음에 뭐 단어도 어렵지 않고 뭐 그림도 간단하니까 팍팍팍 들어오고 네,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읽기 독립 시기에는 혼자 읽기 연습은 쉬운 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읽어줘야 될까요? 뭐 아이가 원할 때까지입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가 읽어달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읽어줬어요. 그때 제가 읽어준 책은 세계사입니다. 네, 세계사.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세계사 어렵잖아요. 그래서 읽어줬던 거예요. 네. 그리고 시간은 뭐 이거 다 느끼실 거예요. 뭐 지금은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언제 시간 가나 이런 것 같지만 막상 항상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빠르죠. 네. 그래서 이 읽어주는 시간, 네, 이 읽어주는 이 기간도 지나고 나면은 또 금방 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가지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읽기 독립 난이도와 중요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독서량을 지금 생각보다 한 2배 정도는 늘려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제 블로그 나와요. 여기에 뭐 온갖 정보, 그 다음에 유료 강의랑 컨설팅 일정도 여기다 올리니까 네,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Q&A 세 번째, 언제까지 읽어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